네, 오늘 그러면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7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오늘 드디어 새로운 챕터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챕터 1, 2에서 기본적인 뭐 프린시플 이런 걸 배웠고 챕터 3부터는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배우는데 첫 번째 토픽이 이서넷이에요. 뭐 이더넷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캠브리지 사전 그 홈페이지에 가서 눌러봤더니 미국식, 영국식 다 발음이 이서넷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업로드를 새로 했어요. 이 핸드아웃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빨간색은 그 외부 링크가 있는 걸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안 눌러지는데 PDF 버전에서 얘를 누르면 여기 cambridge.org인가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네이버 영어 사전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보세요. 네, 그래서 cambridge.org에 있고 이거 누르면 이제 소리가 다 나오죠. Ethernet. 뭐 이런 식으로 이서넷. Ethernet. 네, 그래서 표준 발음은 이서넷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서가 뭐죠? 이서가? 네,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운 그 에테르죠, 에테르. 예전에 빛의 매질로 여겨졌던 에테르죠.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이 에테르에 대한 믿음이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도 한때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뭐 수학자, 철학자라고 하나요? 예, 그분의 책에도 보면은 그 에테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마치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왜 코수염 달린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이제 감옥에 갔을 때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유대인 계열이다 보니까 그가 발견한 것을 싫어해서 이 에테르는 존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뭐 정치가가 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우습지 않게도 어쨌든 그 에테르예요. 그 에테르인데 이서하고요. 마치 뭐 모든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질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봐요. 이서넷이고요. 챕터 4에서는 우리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뭐 라우팅, 트랜스포트, LTE. 우리 책은 LTE만 다루고 있는데 뭐 NR이 LTE와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차이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퀄리티 오브 서비스, 파이,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어디셔널 토픽스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자, 챕터 3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서넷인데요. 먼저 typical installation 그래서 이제 그림 이런 거 좀 볼 거고요. 간단한 히스토리 볼 거고 항상 히스토리는 지금 왜 저렇게 되어 있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과의 경우에 지금 수능에 해당하는 학력고사 사회 과목이 사회, 지리, 세계사. 그 사회에는 뭐 경제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거죠. 사회, 지리, 세계사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돼 있었고요. 한 80%의 학생들이 사회를 선택했고 이과의 경우에 그 다음에 한 19% 정도, 20% 정도 되는 거의 학생들이 지리를 선택했고 제가 여의도고등학교 이과를 다녔었는데 15반 전체였고 7반이 이과반이었는데 한 반에 한 70명, 60 몇 명 됐죠. 우리 때는. 단 2명의 이과생이 세계사를 선택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세계사와 국사를 같이 공부하지 않고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식인이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지식인으로 대접받을 텐데 특히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세계사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세계사적인 어떤 대변혁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모르면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수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사를 폄하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히스토리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역사는 절대 반복되진 않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뭐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예, 비슷한 일들이 똑같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현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서넷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가 우리가 기존에 그 IP 패킷이라고 했었잖아요. IP 패킷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랑 달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또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CP/IP로 어떻게 보면 레이어스 3 and 4가 되어 있는 이 인터넷에서 이 레이어스 1, 2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인 이서넷은 이 프레임이라는 좀 다른 일종의 패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패킷이란 말보다는 패킷 그러면 왠지 IP 패킷을 자꾸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서넷에서의 그 한 덩어리의 정보가 프레임이라서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러분이 챕터 1, 2에서 들었던 IP 어드레스 소스의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패킷을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이서넷의 어드레스. 나중에 보면 맥 어드레스라고 하고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다. 맥 어드레스라는 거. 그다음에 이서넷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피지컬 레이어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서넷이라고 해도 마치 802.11 우리가 와이파이에서도 와이파이 1, 2, 3에서 지금 6E까지 나오고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들이 다르고 피지컬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맥 레이어도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런 것처럼 이서넷도 하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컬렉션 오브 스탠다드예요.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번호 IEEE라면은 802.3 그다음에 밑에 알파벳이 붙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컬렉션 오브 스탠다드니까 피지컬 레이어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먼저 이 알로하라는 네트워크를 조금 알아야지 왜 이서넷이 이렇게 디자인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허브 이서넷이라는 걸 좀 알아야지 왜 지금 현재 이 스위치트 이서넷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 왜 이게 파퓰러한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순서를 반드시 따르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서넷과 관련된 것들 이서넷의 히스토리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 뭐 언제나처럼 서머리 레퍼런스 이렇게 되고요. 자, 먼저 뭐 섹션 0이라고 하겠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서넷인데 한국에서는 이더넷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과연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제 이서넷이라고 다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교과서만 보더라도 벌써 나온 지 꽤 됐죠. 그래서 이 이서넷 챕터 지금 챕터 3만 봐도 상당히 아웃데이트 되어 있어요. 물론 그 펀더멘탈과 어떤 뭐 프린서플은 틀린 게 없는데 최근에 나온 표준들과 최근의 어떤 경향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정보들을 봐야 되는데 위키피디아는 상당히 특히 영문 위키피디아는 좋은 리소스죠. 유튜브들도 찾아보면 제가 링크를 몇 개 달아놨지만 벌써 4년 전의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변했죠. 어쨌든 이서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요. 위키피디아에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서넷이라는 것을 하나의 패밀리 또는 컬렉션 오브 스탠다드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뭐 브로드 에리어 네트워크, 리저널 에리어 네트워크, 뭐 액세스 네트워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나눌 때는 지오그래픽하게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느냐 이런 걸로 나눠놨잖아요. 처음에는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상에 구현할 프로토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또 보겠지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서도 이 이서넷 테크놀로지가 이서넷 표준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겠지만 뭐 한 40km 정도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어요. 랜 이라고 하긴 이제 좀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서넷으로 40km 이런 것도 가니까 이것을 랜만을 위한 테크놀로지다. 프로토콜이다. 스탠다드다. 이렇게 부르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히스토리를 뭐 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우리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80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상용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IEEE Institute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라고 했죠. 본래는 미국 전기 전자 엔지니어 협회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 I가 인스티튜트지만 거의 인터내셔널로 이해될 정도로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어요. 참고로 이게 그 영국의 IEE라는 단체의 아류였어요. Institute for 뭐 Electrical Engineers였나? 영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름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랬다가 이게 더 커지면서 얘는 이름이 IR인가로 바뀌었어요. 예, 자기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802.3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802 패밀리를 또 봤었죠. 11은 와이파이였죠. 3는 이서넷이었고 그래서 닷3라는 이름 하에 이제 표준화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메인테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오리지널 버전은 굉장히 그 여기도 나오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코엑셜 케이블 어떻게 번역하죠 이게? 코가 동이고 이게 X가 축이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죠. 동축 케이블인데 카퍼 케이블이에요. 그렇죠? 구리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두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동축 케이블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고주파를 실어 나르죠. 이게 고주파를 실어 나르고 여러분이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동선이든 도선에 컨덕터에 고주파 신호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표면에서만 사실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은 사실 내부는 가운데는 전련체 같은 걸 넣어놓고 밖으로 둘러놨죠 도체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코엑셜 케이블로 쉐어드 미디엄 공유하는 매체로 또는 매질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트위스티드 페어 그러니까 동선 두 개를 이렇게 삐삐 꼬아놓은 거 있어요. 트위스티드 페어뿐만 아니라 파이버 옵틱 특히 옵티컬 케이블 링크로도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파이 부분이 피지컬 레이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바뀐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랜을 위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위해서 여러 표준이 개발됐었어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토큰 링이란 것도 있고 뭐 이름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제 거의 평정이 된 거죠. 사람들이 써보니까 얘가 제일 낫고 매뉴팩처러들도 제일 많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서넷이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오그래피컬하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표준으로 그것을 운용하느냐인데 그 이서넷이라는 표준을 사람들이 사용한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초창기에 비해서 이제 비트 레이트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포트할 수 있는 노드 수 또는 어떤 호스트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턴스도 늘어났어요. 40km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뭐 100m, 200m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전송 속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책만 하더라도 뭐 100mbps, 1GBps 이러고 있지만 벌써 10GBps 표준들이 여럿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어쨌든 핵심적인 키워드로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OSI 모델에 따르면 ISO라는 표준 단체가 있다고 했죠. ISO의 OSI 그룹에서 만든 네트워크 레이어 모델인데 그 7 레이어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하부가 피지컬 레이어고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는데 레이어 1, 2에 해당하는 표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그 IP 패켓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IP 패켓은 우리가 앞으로 볼 이 프레임의 페이로드 부분에 인캡슐레이트해서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보겠지만 우리가 IP 패켓에는 그 IP 어드레스가 몇 비트였어요. 뭐 뭐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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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에서 255, 즉 8비트였죠. 그래서 4개 있으니까 32비트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데 이 이서넷에서는 이 MAC 어드레스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라고 불리는 또 요것과는 다른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 있어요. 기기별로, 디바이스별로. 이게 비트 수가 많죠. 그래서
본래는 기기별로 이 맥 어드레스는 픽스되어 있었는데 뭐 바꿀 수도 있대요, 옵션적으로. 근데 뭐 그냥 픽스되어 있는 어드레스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얘보다 훨씬 비트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얘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IP 버전 4에서는 지금 32비트를 쓰고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퍼블릭 IP, 프라이빗 IP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버전 6까지 나왔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 이서넷은 이 와이파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 거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캠퍼스에 있거나 이럴 때는 집에 있거나 이 와이파이 테크놀로지와 잘 서로 상호 작동을 잘 하죠. 예. 나중에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다음 챕터가 와이파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이서넷을 와이어리스로 구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와이파이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요? 더 인터넷을 만드는 one of the key technologie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 네트워크 생각하면 가장 말단에 LAN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미넌트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이니까 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영문 위키와는 달리 뭐 한글 위키는 읽기는 편한데 제가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요. 네. 핵심은 여기서도 MAC 어드레스 오브 48비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허브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뭐 리피터 이건 옛날 말인데 사용했는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포항공대 지금 이제 온지 한 20년 다 돼가나요? 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다 허브였어요. 허브. 그러니까 뭐 우리 연구실에 IP 어드레스를 할당 받아서 컴퓨터 연결하려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야 우리 저기 허브 사가지고 연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원생들 스마트폰도 연결해야 되니까 어때요? 예.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리는 걸 쓰고 있는데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와이파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액세스 포인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액세스 포인트는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건데 그러면 또 뭐 스위치도 사고 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AP와 스위치를 어떻게 보면 더해가지고 그냥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CSMA-CD라는 이게 여기도 있지만 캐리어 센스 그 CS죠. 그다음에 멀티플 억세스 MA고 그다음에 슬래시 위드는 그냥 슬래시로 바꿨어요. 컬리전 디텍션에서 이 본래 이서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캐리어를 센싱해서 캐리어를 센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미디엄이 있으면 코엑셜 케이블이니까 아까 RF 시그널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코엑셜 케이블에 흐르는 고주파를 이렇게 캐리어라고 하죠. 전파는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에서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 사인 코사인 웨이브를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캐리어를 이렇게 캐리어 신호를 계속 보는 거예요. 캐리어 신호가 그래서 있나 없나를 보고 어떤 디바이스가 정보를 캐리어에 실어서 보내나 안 보내나를 보고 그것을 센싱해 가지고 프레임들이 컬리전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걸 가지고 컬리전이 일어나면 나오겠지만 리트랜스미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서넷을 상징하는 말 중에서 아까 두 개가 뭐였죠? 맥 애드레스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 그렇죠? 이서넷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서넷 어드레스라는 IP 어드레스와 다른 게 있다고 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프레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프레임인데 세 번째가 사실은 CSMA/CD였는데 이제는 CSMA/CD가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오히려 이것 말고 이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CSMA 그다음에 CA라는 요 마지막 글자만 다르죠. 이 A가 avoidance거든요. avoidance, 회피. 그렇죠? 그러니까 collision avoidance. 이 말은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파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와이파이 6 들어오면서 뭐 멀티 유저 마이모 되면서 조금씩 이제 뭐 이거 과연 이게 정말 핵심인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와이파이에서는 CSMA/CA 와이어드 버전인 이서넷에서는 CSMA/CD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허브에서 왜 스위치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다 랜 스위치 또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온다고 했잖아요. 이 스위치를 사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컬리전이 없기 때문에 이더넷 스위치를 사서 여러분이 랜을 꾸미면,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아웃데이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00mbps에서 1기가 벌써 옛날 얘기죠, 그렇죠? 10기가 이더넷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이 이더넷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제 increasingly 점점 더 많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 그의 와이어리스 대응인. 뭐 당장 제 연구실에서도 와이파이 라우터를 단 다음에 그냥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냥 PC에다가 와이파이 뭐 동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끼운 다음에 그냥 쓰죠. 케이블링 안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평생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위키피디아 같은 리소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냥 읽으면 많이 피로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특히 전달력이 뛰어난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페셔널하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서 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있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가보면 또 여러분이 What is Ethernet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이거 제가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있나요? 네, 요거를 누르면은 광고가 뜨겠죠. 네. 네네, 광고가 끝도 없이 뜨는데. 네, 하여튼 여기 보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제가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밑에 캡션 다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미 늦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저는 요게 좀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는 보통 그 RJ45인가요? 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뭐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이 연구실 연구 참여 같은 거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그 벽에 이렇게 보면 꽂게 돼 있고 그 벽에 사실은 쭉 케이블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LG 연구동이면 3층인가요? 거기에 스위치가 있는 인터넷 스위치가 있는 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걔가 꽂혀 있고요. 그다음에 걔는 학교망이랑은 또 파이브 옵틱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요 스위치와 요 스위치가 여기 지금 하나만 있지만 여기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컴퓨터들이 줄줄이 있고 얘 두 개는 또 파이브 옵틱으로 연결돼 있고 또 여기서 뭐 또 이렇게 해서 학교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좀 나오겠네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이제 3.1 섹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설치, typical installation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허브 스위치 돼 있지만 이미 이거는 이제 맛이 같다고 했죠, 그렇죠? 허브를 산다는 것은 골동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를 이더넷 스위치를 사서 다 연결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뭐 포트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RJ45 보면은 이제 트위스티드 페어가 두 개 연결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으로도 다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있지만 이거 허브는 이제 뭐 옛날 얘기라고 보고 스위치로 보면 거의 되고요. 스위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스타 커넥션으로 돼 있어요. 스타 토폴로지.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나머지 디바이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이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이서넷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이 하와이 대학의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인가요? 네. 하와이에 보면 이제 하와이 주가 있고 하와이 주는 어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 개의 섬으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거기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와이어리스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는. 네, 케이블을 바다에 묻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무선으로 처음에는 무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알로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이게 분석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었고 이 아주 옛날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기준으로 아주 옛날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 몇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선배죠. 이 알로하 네트워크에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을 적용해서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 알로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 유저들이 하나의 쉐어드 미디엄을 통해서 패킷을 주고받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이것의 와이어드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만들면서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 향상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1번이고요. 우리 책에서는 뒤에 보면 알로하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히스토리는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서넷이 나온 거예요. 이서넷이 쭉 발전하는 와중에 이것의 또 와이어리스 버전인 와이파이가 나온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서넷과 이 친인척들은 처음에는 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와이어드가 성장하는 와중에 와이어리스가 또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알로하 네트워크는 제가 여기 그림이 있네요. 우리 교과서에. 알로하 네트워크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캐피탈 K개의 무선 송신기가 있어요. 무선 송신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어떤 오케스트라이즈하는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송수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부터 뭐 어떤 A, B 한다면 K는 좀 이상한데 뭐 A부터 K라고 합시다. 뭐 K개라고 하지 말고요. A, B, C, D, F, G에서 K개라고 합시다. 이 K개가 요 센트럴 트랜시버는 트랜스미트 리시버죠. 보낼 때는 이거는 이제 업링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위성은 아니지만 인공위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멀티플 억세스 할 때는 멀티플 억세스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한 군데 접속하는 거예요. 멀티플 억세스.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점들에서 맞아요. 하나의 점으로 억세스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요 하나로 가는 요 방향을 업링크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다운링크라고 하는데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이제 주파수를 분리를 했어요. 이게 업링크랑 다운링크랑 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업링크로 할 때는 F1이라는 주파수로 다 신호를 보내는데 물론 A에서 보낸 신호가 캐리어 프리퀀시 F1, K번째 포인트가 또 보낸 것도 F1이니까 애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업링크에서 이제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운링크로 갈 때는 요 센트럴 트랜시버에서 갈 때는 F2라는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배웠던 그 프리퀀시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유니버시티 하와이의 메인 캠퍼스에 있는 어떤 송수신기고 얘들은 여러 섬에 있는 것들 또는 뭐 하와이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나가서 뭐 해양 생물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쪽을 시간축으로 봤을 때 지금 요 A 뭐 그다음에 뭐 C, K, K, 뭐 C, B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걸 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요 시간에서 A번째 A 트랜스미터와 C 트랜스미터가 예를 들면 동시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컬리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서넷이 캐리어 센스 또는 센싱 멀티플 억세스 위드 컬리전 디텍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A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보내는 동안은 요 안테나가 있잖아요. 자기 안테나에서 쫙 보내고 있어요. 물론 얘가 A 녀석이 뭐 안테나가 보통 하나이면서 안에 커플러를 달아서 송수신에 쓰기도 하고 트랜스밋 안테나와 리시브 안테나를 세퍼레이션해서 쓰기도 하지만 내가 보낼 때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고 받을 때는 약한 시그널이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핸드폰이 1와트로 보내봤자 몇 분의 1로 수신된다고요? 기지국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13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1와트로 보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수신되니까 내가 F1으로 보낼 때 이게 A예요. 네. 사실 내가 보내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보내고 있는 동안은 받는 것도 주파수가 물론 다르니까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내는 동안에 내가 보내면서 C가 보내고 있는 거를 또 이쪽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가깝죠. 이 테크놀로지로는. 그런데 A가 다 보내고 나면 A는 이제 자기 요 안테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F1도 듣고 F2도 듣는 거예요. F2는 다운링크로 듣는 거고 F1은 자기가 보낼 때는 업링크고 그다음 평소에는 F1을 이렇게 센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C가 보내고 있으니까 어때요? A1은 아이쿠 컬리전이 일어났구나 하고 디텍트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C도 사실은 어때요? C도 그걸 센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보냈다는 얘기는 센싱을 그러니까 디텍션을 못하고 보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센트럴 트랜시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못 들었겠죠. 막 신호가 섞여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크날로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어크날로지를. 에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에크를 보내지 않으면 A도 C도 자기들이 보낸 거를 에크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리트랜스미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로하 네트워크의 핵심이 뭐냐면 랜덤 백오프를 해요. 그 타임에서 그 다음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기회에서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만큼 기다렸다가 보내는데 이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C의 랜덤 백오프 양이 더 적어가지고 C가 보낸 거예요. C는. 근데 C가 보내는데 A 입장에서는 또 F1 주파수 대역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보낼 때는. 그랬더니 뭔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는 어떻게 보면 컬리전이 아니라 센싱에 성공한 거예요. 센싱에. 예. 여기서는 컬리전이 디텍션 된 거고 센싱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는 또 어때요? 또 조금 이따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K 녀석이 내 차례 하면서 또 보낸 거예요. 참고로 이 그림에서 보면 A는 어때요? A는 계속 못 보내고 있죠. 이 뭐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알로하 네트워크의 단점이고 오리지널 이서넷의 단점이에요. 이거를 캡처라고도 불러요.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A는 계속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컬리전이 일어났는데 한 번 양보하기 시작했더니 한 번 랜덤 넘버 잘못 만들었더니 계속 밀려가지고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처 현상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거는 뒤에도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해결이 안 됐는데 다행히 어때요? 제가 말했지만 스위치로 바뀌었죠. 스위치 때 이터넷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스위치에 얘가 보낼 때 이 케이블은 누설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걸 어때요? 이 스위치는 따로따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캡처라는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 거예요. 스위치 트 이서넷으로 가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알로하 네트워크에서는 이 캡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이서넷도 알로하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센트럴 노드가 있는 거예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센트럴 노드고요. 그다음에 여러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듀플렉싱은 뭐예요? 우리가 워키토키 이런 거 할 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할 때 뭐 half 듀플렉스, full 듀플렉스 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 무전기 사용할 때 뭐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뭐 나무개 나와라 오버 이러잖아요. 그게 뭐죠? 오버 한 다음에 어때요? 내가 누르고 있던 걸 딱 떼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주파수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방식이잖아요. 워키토키는. 그래서 내가 보낼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안테나로 내 송신 신호를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난 다 보냈으니까 이제 이걸 떼면은 나는 이제 그때부터 수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풀 듀플렉싱이란 건 뭐냐면 half 듀플렉싱과 풀 듀플렉싱의 차이점은 뭐냐면 풀 듀플렉싱은 보내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업링크고 얘는 다운링크고 업링크로 내가 보내지 않을 때는 나는 센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센싱하는 것은 듀플렉싱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F1 주파수로는 어쨌든 업링크, 그 다음에 캐리어를 센싱하는 데 쓰고 F2로는 이 센트럴 노드로부터 다운링크, 에크를 받거나 아니면 당연히 얘가 포워딩을 할 수 있잖아요. A로부터 예를 들면 K로 보낼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센트럴 오피스 노드가 있는데 여기 배가 있어요. 하와이 멀리서. 근데 얘가 이렇게 보내면 이쪽에 있는 배한테 보내줘야 되면 얘가 중계를 하겠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F2로도 에크뿐만 아니라 메시지 프레임들이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핵심은 이제 에크를 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그 TCP/IP 기반의 더 인터넷과 비슷하죠. 우리가 보면 ARQ를 하는 데 있어서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방식으로 에러 커렉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이 에크 또는 네크를 보내는 거였지만 TCP/IP에서는 네크 보내는 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에크만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에크가 안 오면 어때요? 타임아웃이 되면서 로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소스가 인지하고 그 다음 리트랜스미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알로하에서도 그래서 이제 에크만 하는 거예요. 에크. 네크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라고요? 아까 에크를 못 받으면 랜덤 딜레이, 랜덤 백오프를 한 다음에 다시 보낸다. 또 종인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로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와이어리스였잖아요. 와이어리스였기 때문에 전파라는 것은 특히 이 알로하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마치 우리가 호수 표면에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연못이 있다고 해보세요. 연못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개구리 왕눈이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막대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판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 흔들고 안 흔들고 하는 거에 정보를 싣고 있는데 여기도 또 어떤 어린애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또 흔들어요.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호수 또는 연못이 프리퀀시 F1에 해당하는 업링크를 위한 어떤 뭐 호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이 흔드는 막대기로는 지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뻗어 나가는 거죠. 참고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아마도 배웠겠지만 이 수조에서 파동 만드는 실험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막대기가 어떻게 보면 또는 공을 이렇게 두 개를 묶은 다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 얘와 얘가 페이즈가 동일한 게 흔들리니까 어때요? 얘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그전에는 이렇게 코센트릭한 웨이브 프론트가 생겼다면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면 어때요?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멀티플 트랜스밋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것을 일렉트로니컬리 빔을 만들어서 스티어링을 해요. 그런데 알로하가 만들어졌을 때는 알로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안테나 하나에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로 하면 온 방향으로 다 물결이 가듯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들겠죠. 지금 만들었다면 phased array라고 해요. phased array. 그래서 실제로는 안테나 여러 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아직도 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전함이나 이런 거 보면 레이더가 이렇게 빙빙빙 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를 페이즈를 다르게 해요. 예를 들면 흔들더라도 동일하게 안 하고 얘보다 얘가 몇 초 느리게 같은 시간만큼 느리게 하면 똑같이 이쪽을 보고 있어도 어때요? 이쪽으로 스티어링 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스티어러블 어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페이스드 어레이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뭐 KF 뭐 전투기들 그렇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레이더 만들 때도 요즘은 다 페이스드 어레이 이런 거 쓰고 밀리터리 뭐 커머셜, 시빌리안, 뭐 디펜스 다 요즘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어떤 호수에 그냥 서로 자기 신호로 보내겠다고 여기저기서 애들이 그냥 물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온 오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정보를 받아서 어디 보내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레디오 웨이브를 이용하는 거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케이블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아이디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상에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쓰자 해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코엑셜 케이블이에요. 이게 코엑시얼 케이블. 아까 뭐라 그랬죠? 동축 케이블이라고 했죠.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도선에 흐르는 뭐 전류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뭐 심지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가 심지어 배터리죠. 뭐 어떻게 그렸나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해서 전구 그렸나요? 이것과 달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때는 주로 이제 직류 얘기였고 맞습니까? 다이렉트 커런트 얘기였고 DC. 그래서 코엑셜 케이블에는 교류가 흐르는데 얼터네이팅 커런트인 신호가 흐르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주파가 흘러요. 뭐 몇 메가헤르츠 뭐 이런 것들 암만 안 돼도 고주파가 흘러요. 참고로 네. 고주파가 흐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케이블이 하나인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이 코엑셜 케이블은 간단히 얘기하면 도파관이라고 보면 돼요. 도파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이렇게 네모난 파이프를 만들고 금속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안테나를 요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그럼 어때요? 여기 뒤로는 못 가겠다고 하면 안테나가 어때요? 전파가 이 안에 통통통통 튀면서 여기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케이블은 코엑셜 케이블은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파는 안테나를 통해서 전류를 어때요? 전류를 라디오 웨이브로 바꿔주고 안테나를 이용해서 라디오 웨이브를 전류로 바꾸는 거였는데 케이블은 어떻게 하냐면 안테나가 없고 그냥 전류가 쭉 흐르는데 마치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라디오 웨이브가 만들어지고 그게 쭉 전파, 프로포게이트 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 끝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교수님이 저자가 피지컬 레이어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파동에서 배운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에다가 줄넘기 줄 묶어놓고 이렇게 탕 치면 어때요? 맞고 튕겨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그냥 오픈해서 끊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신호를 보내면 여기다가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게 맞고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뭘 쓰죠? 여기 끝에다가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케이블 터미네이터를 달아요. 그럼 마치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여기 웨이브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되는데 웨이브가 싹 흡수가 돼서 여기는 무한히 있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터미네이터를 양쪽에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 통신에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이론이 아니라 서킷 레벨까지 내려가는 그런 연구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연구실에 이 부품함에 보면 터미네이터들이 있어요. 예. 이 터미네이터도 뭐 몇 오hm 뭐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야지 리플렉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5ohm짜리 터미네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단자 케이블의 모양에 따라서 뭐 BNC 타입 케이블 의 터미네이터가 있고 뭐 SMA 타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터미네이터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케이블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T자로 생긴 T자로 생긴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집에 보면 왜 TV 단자 있잖아요. 그게 코엑셜 케이블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커넥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케이블 하나 잘라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혹시 확장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터미네이터 달아서 여기서 터미네이션 시킨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쭉 한참 가서 K라는 녀석이 여기 있고 여기도 T자로 생긴 커넥터가 있고 여기에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RF 프리퀀시의 커런트를 흘리잖아요. 안테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RF 서킷으로부터 나온 신호를 안테나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마치 이게 그 와이어리스 미디엄인 것처럼 여기에 전파가 이렇게 프로포게이트 되는데 감쇄도 굉장히 적죠. 멀리 가고. 이게 코엑셜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ABCK가 보내는 주파수 F1으로 업링크에 보내는 시그널들은 어때요? 얘가 보내는데 얘도 보내면 어때요?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센트럴라이즈된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센트럴 로드가 있어요. 네, 센트럴 로드를 안 그랬네요, 저자들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신호도 와서 내가 이쪽으로 올 거고 이 신호도 와서 올 거고 이렇죠. 동시에 보낸다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엑셜 케이블, 그다음에 커넥터, 터미네이터를 잘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와이어드 버전 오브 알로하 네트워크를 구현한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이서넷의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고 베낀 거니까 알로하 네트워크의 당연히 공통점이 있죠. 커머널러티 뭐겠어요? CSMA 그다음에 컬리전 디텍션일 건데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와이어리스와 와이어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뭐예요? 이 지식을 압축하려면 커머널러티와 디퍼런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단어는 항상 따라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될 두 가지 잣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옛날에 이제 한번 쓰라리가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전 여자친구와 내가 걷어차인 지금 여자친구의 커머널러티가 뭐냐?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그다음에 디퍼런스는 뭐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전부 똑같아요. 커먼해요. 디퍼런스는 없고 거의. 그러면 또 차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차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니까 그냥 웃어 넘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커머널러티 디퍼런스 이건 항상 생각을 하세요. 특히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커먼한 것은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프린스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펀더멘탈이구나. 디퍼런스는 어때요? 이 디퍼런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월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자, 디퍼런스는 뭘까요? 디퍼런스는 캐리어를 센싱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캐리어를 센싱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비하면 이게 트랜스밋 하는 동안도 듣는다는 거예요. 트랜스밋 하는 동안. 그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알로하 네트워크는 이게 F1으로 내가 송신을 하는데 맞아요? 다른 녀석이 F1으로 주파수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이거는 1와트면 이 들어오는 거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뭐 14승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커플러라는 걸 쓰더라도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블로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어때요? 내가 보내는 시그널도 굉장히 강하고 비슷한 레벨로 얘 B에서 보내는 시그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알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면서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알로하 네트워크보다는 알로하 네트워크는 어때요? 아까 A와 B가 보낼 때 어땠어요? A와 C가 보낼 때 A는 자기 거 열심히 보내놓고 엄청난 파워로 C가 보내는데 이게 약하니까 이건 몰랐죠, 그렇죠? 네. C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내는지 모르고 내가 준비해서 보내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C는 모르고 계속 끝까지 보냈는데 이제 A는 어때요? 다 보내고 나서 들어보니까 어이구 컬리전이 일어났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얘는 그러니까 컬리전이 일어났으면 알게 됐어요. 디텍션이.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C는 에크를 못 받죠. 못 받으니까 또 컬리전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백오프를 했다가 C가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C가 다 보낼 때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 C는 어때요? C는 다 보내고 에크가 안 와서 타임아웃 될 때까지 컬리전 일어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내가 보내면서도 센싱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listens while transmits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훨씬 빨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웨이스트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양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알로하 넷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구현의 이슈인데 네.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면 A도 보내고 C도 보냈잖아요.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보내고 나서 들으면 C가 오는 걸 알죠. 그런데 이것도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처럼 이것도 와이파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히든 노드 프로블럼이라고 뒤에 나와요. 여기가 센트럴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A고 이게 C예요. 그럼 A가 풀 파워로 보냈어요. 그렇죠? C가 풀 파워로 보냈어요. 그래서 쫑이 났잖아요. 그런데 A는 과연 C가 보냈다는 걸 알까요?
이런 상황이면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10의 마이너스 12승 14승 됐죠. 또 더 가면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2배로 어테뉴에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는 심지어 내가 다 보내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캐리어 센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때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있으면 안 보내겠지만 기다리겠지만 주로 이 acknowledgement F2 주파수를 통해서 오는 acknowledgement가 중요한 거예요. acknowledgement가 알로하 네트워크에서는. 그런데 이서넷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호가 충분히 다 크니까 말했지만 얘는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게 특히 뭐 몇백 미터 내외면은 몇십 미터 내외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네.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 말하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리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테뉴에이션들이 작기 때문에 시그널 감쇄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센싱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센싱도 열심히 하고 컬리전 디텍션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알로하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타임 웨이스트 되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이 미디엄이 그렇죠? 레디오 웨이브가 통과되는 에어라는 미디엄이 아니라 레디오 프리퀀시에 그렇죠? AC 신호가 전달되는 코액셜 케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신호가 상당히 크다는 걸 이용해서 웨이스트된 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백오프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뭐예요? 지난번에 MM1Q 그래서 큐잉 티어리에서 이제 그 뭐 MG1 뭐 GGM 뭐 이런 식으로 GG2, GG1 이러듯이 이제 메모리 리리스 인터 어라이벌 타임, 메모리 리리스 서비스 타임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메모리 리리스 랜덤 베리어블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백오프 할 때도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써요. 예.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인터어라이벌 타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또는 유니폼인데 저기서 늘려나가는 문제 때문에 익스포넨셜 백오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인데 내가 어떤 파라메터 n이 있어요. n이 있어가지고 n은 뭐 이렇게 결정되고 그러니까 10보다 그렇죠. 미니멈 오브 m과 10이면 어때요? 10 이하죠 항상. 예, 10 이하인데 문제는 m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트랜스미트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의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컬리전이 일어났는데 그 컬리전 된 숫자예요. 이 숫자는 10보다 클 수 있어요. 근데 16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포기 이렇게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시도를 해요.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시도해서 실패했어. 그럼 어때요? 그때 n은 1이죠.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이니까 여기서는 0과 1이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내가 바로 다음 기회에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한 타임 쉬고 보내거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니폼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선택해요. 그런데 내가 컬리전이 계속 일어나요. 아까 제가 캡처 얘기를 했잖아요. 캡처 피나미난. 제가 한번 처음에 백오프를 했는데 제가 1을 선택해서 그 다음 애가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컬리전 일어났는데 C는 보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나는 A예요. 나는 어때요? 한 번 보내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거 선택했더니 나는 못 보내고 딴 놈이 보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는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캡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백오프를 하는데 이 오리지널 이서넷의 문제는 캡처 현상이 생겨서 그렇죠? 계속 기다리게 되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 운 좋게 이렇게 랜덤 넘버를 만들지만 그렇잖아요. 빈이 여러 개니까 빠른 게 나와서 통과된 녀석이 그냥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패킷 또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때? 한 번 기다린 녀석은 이게 두 번째 컬리전이라 하면 이제 얘가 뭘로 바뀌어요? 0, 1, 2, 3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점점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죠. 유니폼 하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never fixed.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나온 게 아니라 스위치트 이더넷으로 가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위치트 이더넷 전에 허브 이더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허브 이더넷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어떤 하여튼 장치가 있는 거죠. 이 장치에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허브는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장치였어요. 가격도 싸고 물론 그때 당시로는 비싼 장치였죠.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넣지를 못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보내요. A가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허브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단순하게 내가 여러 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링크 포트가 있고 다운링크 포트가 있고 또는 인풋 포트가 있고 아웃풋 포트가 있잖아요. 쌍방향 포트일 수도 있고 쌍방향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A로부터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얘가 컬리전이 안 일어났어요. A로부터 받는 동안에 또 얘가 B가 와가지고 컬리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허브는 컬리전을 디텍션은 잘 하는 거예요. 컬리전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포트로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고 합시다. 아주 옛날 허브가. 그러면 여기에 RF 케이블 단자들이 있고 여기에는 A라는 컴퓨터가 연결돼 있고 여기는 B, C 점점점 해서 뭐 K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RF 신호가 하나 왔는데 다행히 그동안 딴 애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얘 빼곤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받았으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 발전한 것은 뭐냐면 어떻다고요? 로지컬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어때요? 매스메티컬 오퍼레이션.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서킷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발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if then else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f A로부터 받아서 성공이면 A 빼고 나머지에 다 보내라. 이게 로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얘가 수행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허브라는 기계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프레임을 받아서 A로부터 이서넷 프레임을 받아서 허브가 어떻게 해요? 네. 열어볼 필요도 없죠. 그냥 이때는 어때요? A로부터 받아서 그냥 다 뿌리면 되죠. 맞습니까? 네. 이게 뭐 그 IP 패킷이고 밖으로 연결되는 뭐 얘가 게이트웨이 뭐 그건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그냥 이 이서넷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센트럴 허브 하나와 나머지 노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지금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시나리오인데 A와 K가 뭐 컴퓨터라고 봅시다. 동시에 이 케이블로 또는 뭐 시간차 약간을 가지고 하지만 오버랩이 되게 프레임들을 보낸 거예요. 이서넷 프레임들을. 그랬더니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 허브 입장에서는 컬리전이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하고 모든 RF 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컬리전이 디텍트 됐다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와이어드 미디엄인 코엑셜 케이블을 마치 와이어리스 미디엄처럼 쓰는 거예요. 와이어리스 미디엄처럼.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잠깐만 코엑셜 케이블은 쉴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케이블에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신호가 타고 들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는 좋죠. 하지만 뭐예요? 이 허브 입장에서는 이 신호와 이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서 컬리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야 잠깐 이게 분리돼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씩 달아가지고 처리하면 무슨 컬리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게 스위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구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했지만 이 허브 이서넷은 옛날 테크놀로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허브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허브를 사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더 좋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테크놀로지를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그냥 와이어드 버전 오브 알로하인데 조금 임프루브가 있었다. 왜냐하면 와이리스보다는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적어서 센싱도 잘 되고 컬리전 디텍션도 훨씬 잘 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네. 와이어리스에서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특히 저런 하와이안 아일랜드들에서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승, 13승 어테뉴에이션은 기본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LG 연구동 내에서 있잖아요. 4층에서 1층 실험하는데 1층에
라인 오브 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저 안쪽으로 화장실 있잖아요. 저쪽에 교수 그 회의실 쪽 화장실 있는 그쪽이나 아니면 이쪽 주차장 쪽으로 카트를 끌고 가가지고 수신기 카트를 끌고 가서 4층에서 신호 보내잖아요. 그러면 수신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10에 마이너스 한 15승 되면 보통 안 되거든요. 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허브 얘기는 너무 하지 않겠어요. 옛날 테크놀로지에. 스위치는 뭐냐? 자, 그림을 보면 이 그림 3.5와 그림 3.4 허브 이서넷 뭐가 달라요? 그냥 글씨만 스위치 허브로 바꿨네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얘는 어때요? 지금 물론 당연히 이 스위치트 이서넷은 물론 이때는 뭐 코엑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트위스티드 페어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여기 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면 A에서 연결돼서 들어오고 뭐 K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저장을 해요. 이 패킷을 저장을 해가지고 어때요? 동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컬리전이에요 라고 안 하고 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넣어서. 왜냐하면 메모리가 이제 싸졌으니까. 그렇잖아요. 1989년만 해도 메모리는 비쌌겠죠. 맞아요? 1989년만 해도 메모리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90학번인데 9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286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20메가인가 했는데 친구들이 욕했어요. 쓸데없이 비싼 거 샀다고. 하드디스크가 20메가였어요. 네. 그리고 많은 컴퓨터들이 하드디스크가 없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로 다 작동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때요? 그냥 패킷 프레임이 뭐 들어오면 그냥 기억해놨다가 그렇잖아요.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면 얘가 어때요? 좀 이따 보내주면 되죠. 그렇죠? 읽어가지고 또 심지어 이서넷 프레임을 까가지고 그렇잖아요. 얘가 보고는 요 포트로만 보내면 되겠네. 브로드캐스팅 할 이유도 없죠.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들어오면 까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열어보는 거죠. 열어봐서 이서넷 어드레스를 보고는 딱 그쪽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 포워딩 테이블이 있어요.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이서넷 패킷이 들어오면 마치 IP 패킷처럼 어떻게 보면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있고 그다음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목적지를 딱 가서 내 테이블에서 얘는 몇 번 아웃풋 포트로 보내면 되면 거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반도체가 싸져서 그런 거죠. 반도체가 싸져서 로지컬한 오퍼레이션들은 그냥 쉽게 이제 싸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서넷의 히스토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처음에는 알로하 네트워크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가 어때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허브 없고 스위치트 이서넷으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이 IP 패킷과 다른 이서넷에서의 어떤 프레임과 관련돼서 이 어드레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서넷 어드레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맥 어드레스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이것도 당연히 누르면은 여기 위키로 아마 연결돼 있을 거예요.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얘기는 좀 들었었죠. 우리가 OSI 7 레이어 할 때도 7 레이어스 할 때도 제일 밑에가 이제 피지컬 레이어고 두 번째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 또는 링크 레이어인데 이게 서브 레이어가 있어요. 서브 레이어 중에 하나가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 레이어예요. 서브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말했지만 IP 애드레스보다는 더 길고요. 네. 그 다음에 로케이션 베이스드가 아니라 그냥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매뉴팩처러가 찍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맥 애드레스를 찍어내는 디바이스들에게 맥 애드레스를 서로 다르게 할당하도록 규약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찍혀 나와서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모든 이 맥 애드레스가 있는 기기는 서로 다른 맥 애드레스를 갖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맥 어드레스는 뭐냐? 여기도 있지만 디바이스 매뉴팩처러에서 주어지는 거고, 뭐 리드 온리 메모리 같은 데 들어 있었다. 뭐 펌웨어 메커니즘 어쩌고 돼 있고,
지금은 바꿀 수도 있게 돼 있다고 여기도 돼 있고요. 이에 48승 하면은 281 트릴리언이기 때문에 런 아웃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IoT, 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시대가 오면서 이것도 글쎄 옛날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저 맥 어드레스가 어디 쓰이느냐? 이서넷은 IP 패킷을 인캡슐레이트 하는 이더넷 프레임이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우리가 상위 레이어는 TCP/IP를 안 써도 되죠. 랜 자체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지금은 더 인터넷을 위해서 더 인터넷의 가장 말단을 구축하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서넷 표준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IP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거를 인캡슐레이트 안에다가 캡슐처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이서넷 패킷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프리라고 돼 있는데요. 프리앰블이에요. 프리앰블. 그래서 alternating ones and zeros. 1, 0, 1, 0, 1, 0, 1 이렇게 그러면 7개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FD는 start frame delimiter.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DA, SA가 A가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MAC 어드레스 2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IP 패킷에서도 어때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먼저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데스티네이션 MAC 어드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소스 MAC 어드레스가 다음에 나와요. 그다음에 요 타입은 요 페일로드에 실려 있는 게 뭐냐를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게 좀 보면 0x 802 어쩌고 하면은 TCP/IP 패킷이 페일로드에 실려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딴 데 찾아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어서 이건 아예 뺐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페일로드에 어떤 게 실려 있다 알려주는 거고 대표적으로 TCP/IP IP 패킷이 실려 있다 이런 것을 여기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IP 패킷이 아닌 다른 게 실려 있다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IP 패킷이 인캡슐레이트 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IP 패킷이 들어가면 어때요? IP 패킷이 또 어때요? IP 패킷이 헤더가 있고 페일로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마치 그 IP 패킷의 헤더에다가 우리가 뭘 붙였죠? 패러티를 붙였죠. 패러티, 책선 비트를 붙이듯이 여기서도 일종의 책선 비트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서넷에서는 좀 더 강력한 걸 써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클릭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1학기에 어쩌면 이번 2학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류 정정 부호, 특히 이제 갈로아라는 수학자의 그 파이나이트 필드를 가지고 하는 리니어 알지브라 그거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블록 코드를 배우다가 그 다음에 시클릭 코드라는 걸 배우는데 시클릭 코드는 블록 코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클릭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검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 저자들은 CRC라고 해서 계속 쓰고 있고 심지어 저 앞에 챕터 1에서도 IP 패킷 얘기만 해놓고는 그때는 이서넷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IP 패킷 얘기만 해놓고도 CRC라고 써서 우리가 헷갈렸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간단한 책선 비트가 들어있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요거는 제법 연산을 해야 돼요. 요거는 제법. 근데 어쨌든 시클릭 코드를 써서 이 프레임 전체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디텍트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4바이트짜리 시클릭 코드를 붙여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이게 프레임 체크 시퀀스 그래서 FCS라고 돼 있어요. 우리 책은 보면 약간 느낌이 저자들이 이 학술적인 용어와 커머셜한 어떤 용어들을 막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그 TCP/IP 레이어스에서 5 레이어스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교가 써놓은 문제를 약간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뭐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면 TCP/IP 5 레이어스와 OSI 7 레이어스를 보면 사실 얘들은 밑에도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 녀석의 상위 3 레이어즈를 묶어놓은 것처럼 그냥 설명을 해놓고 밑에는 똑같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통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당연히 레이어 1은 파이고요. 레이어 2는 데이터 링크 또는 링크 레이어거든요. 3, 4 이렇게 해서 여기 네트워크, 여기 트랜스포트 뭐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다 하고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다음에 요거를 세수로 정도 세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또 찾아보면 이 이름들이 이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자들의 어떤 뭐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무엇의 피지컬 레이어예요? 이서넷 표준의 피지컬 레이어인데 이서넷 표준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표준도 여러 번호가 있고 서로 다른 피지컬 레이어를 갖듯이 이서넷도 다 달라요. 우리 책도 설명하고 있는 것 말고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10기가 이서넷 표준들이 잔뜩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뭐 잘 돼 있어서 제가 그 중에 가져왔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어때요? 코엑셜 케이블로 했다고 했었잖아요. 코엑셜 케이블로. 그래서 뭐냐면 10 베이스 5란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서넷 표준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 10은 메가 bps 단위예요. 그러니까 10 메가 bps 이서넷이었고요. 베이스라는 것은 베이스 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의 주파수로 보면 어때요? 베이스 밴드라는 게 제로 프리퀀시 근방의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만약 했다고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의 수신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예를 들면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DC는 안 보내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DC 근처에. 이러면 이제 베이스 밴드고요. 그래서 T 베이스 5 이러면 여기서 예전에는 당연히 코엑셜 케이블이었기 때문에 500m짜리 500m까지 괜찮은 표준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고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이거죠. 제가 막 졸업했을 때 10 베이스 T가 유행이었어요. 믿어져요. 10 메가bps. 베이스는 베이스 밴드. 이 T는 트위스티드 페어. 그래서 도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비비 꼬아놨어요. 여러분이 트위스티드 페어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놀랍게도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기 발명할 때 이 크로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뭐 혼신인데 크로스톡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선을 꼬았더니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도선에서 누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크로스톡을 줄이기 위해서 발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쓰여요. 이 테크놀로지가 참 대단하죠. 트위스티드 페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100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는 100 메가 bps고요. 여전히 베이스 밴드인데 F가 이게 5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1000는 1기가죠. 베이스 밴드고요. SX인데 이것도 뭐 5인데 이제 멀티 모드 5. 그래서 밑에도 나와요. 싱글 모드 5냐, 멀티 모드 5냐 해서 좀 다른데요.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뭐 기껏 해야지 이게 1기가죠, 1기가. 그런데 이 1기가 단위의 이서넷도 표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다음 말했지만 10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고요. 그래서 다 누르면 나오는데 말했지만 10기가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은 10기가 이서넷을 표준을 만들 때 아예 CSMA/CD는 다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스위치트 이서넷으로만 구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스위치트 이서넷은 어떻다고요? 신호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얘가 여기를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설사 도착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보면 컬리전이라도 컬리전을 다 없앤 거죠. 메모리에 넣어놨다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를 봅시다. 이게 여기 요 녀석 링크, 요 링크 누르면 나오는 써니라는 분이 만든 네트워크 관련된 강의인데요. 이 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다 보면 이게 10기가 이서넷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10 베이스 T 하듯이 이번엔 10 기그 베이스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10기가 이서넷 표준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베이스 밴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S가 있고 L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그래서 이게 S가요. 숏웨이브였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멀티모드 5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L은 롱이고요. 이게 익스텐디드인가 그런데 이게 싱글 모드 5. 저 다 광 케이블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R이 뭐냐면 R이 붙으면 랜이고요. R이 붙으면 그다음에 W가 붙으면 WAN 뭐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또는 소넷인데 소넷은 이것의 약자예요. 여기 싱크로너스 옵티컬 네트워킹이라는 거 약자인데 표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서넷 그러면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광 케이블로 아예 이서넷을 깔고요. 40km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요. 이런 광 케이블 이서넷 스위치들 시장이.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 스위치 투 이서넷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